안녕하세요. 사그램조의 컴퓨터공학과 1사학번 조승현입니다. 사용자 설문조사 결과 분석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첫 번째로 제가 발표를 맡은 프로토타입 설명입니다. 클러스터링 기법으로 여러 가지 방식을 들 수 있습니다. 데이터의 형태에 따라 좋은 방식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방식을 구현하려고 하지만 이번 프로토타입에서는 충분한 시간이 없다고 판단하여 파티셔닝 메소드 방식인 K-민즈만 차등 프라이버시를 적용해 볼까 합니다. K-민즈 클래스에서 사용하는 주요 함수들입니다. fit는 실제로 K-민즈를 수행하는 함수이며 initCenter는 처음에 센터의 위치를 정해주는 함수입니다. decent라벨은 현 라벨의 거리를 계산해주는 함수이며 updateCenter는 센터의 위치를 업데이트해준 함수입니다. split epsilon은 dp에서 epsilon의 값을 세부적으로 조작하여 성능을 높이는 기법입니다. calculation에서는 K-민즈의 반복 횟수를 계산하여 줍니다. 위 함수에서 사용한 프로토타입 데모 발표는 김수민 학생이 이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사그램조 17학번 김수민입니다. 이어서 발표하겠습니다. 클러스터링 기법인 K-민즈에 차등 프라이버시를 적용하여 수행해보고 차등 프라이버시를 수행하지 않은 K-민즈와 비교 수행하는 과정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아래 그림은 클러스터링을 수행할 사용자들의 정보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입니다. 먼저 차등 프라이버시를 적용하지 않은 K-민즈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여 클러스터링을 진행했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그래프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차등 프라이버시가 적용된 K-민즈 알고리즘입니다. 결과를 마찬가지로 그래프에 표현해 보았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K-민즈의 업데이트 센터 함수에 차등 프라이버시 보호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라플라시안 메커니즘이 사용되었는데요. 글로벌 차등 프라이버시에서 사용되는 노이즈의 유형 중 하나인 라플라시안 노이즈가 사용되었습니다. 글로벌 차등 프라이버시 보호는 로컬 차등 프라이버시와 달리 아웃풋에 노이즈가 추가되는 방식으로 더 적은 노이즈와 더 높은 정확도가 장점입니다. 클러스터링 평가 지표인 랜드 인덱스와 ARI를 사용하여 성능을 측정해 보았습니다. ARI는 1에 가까울수록 최적이라는 뜻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차등 프라이버시를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는 오차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오차값들을 줄이고 앞으로 추천할 추천 프로토타입에서 오류 발생률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그램조 김주입니다. 진행한 설문조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된 프로토타입을 바탕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사용자들의 의견을 분석해보기 위하여 기획하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문제점이나 개선할 점을 참고하여 해결책을 찾아 보완해보고자 합니다. 총 15분께서 응답해 주셨으며 이틀간 구글 설문지를 통해 응답을 받았습니다. 설문 양식에 프로토타입의 시연 영상과 설명을 덧붙여 설문조사에 참여하는 응답자들의 이해를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설문 문항은 해당 모델이 사용자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적절한 상품을 추천해주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해당 모델에 문제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해당 모델로 구현된 서비스를 사용할 의향이 있으신지 이렇게 3가지로 설정하였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항에 대한 응답 결과입니다. 해당 모델이 데이터를 분석하여 적절한 상품을 추천해주는 서비스를 개발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15분의 응답자 중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 12분, 도움이 조금 될 것 같다 2분, 잘 모르겠다 1분으로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응답이 93.9%로 많았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 문항인 해당 모델의 문제점이 있다면 무엇인지에 대한 응답으로는 이런 응답들을 주셨습니다. 데이터를 좀 더 디테일하게 분류할 수 있으면 좋겠다. 여러 번 반복하는 것이 비효율적인데 데이터의 양이 많아지면 더 번거로워질 것 같다. 데이터의 차원 자체가 너무 커서 쉽지 않을 것 같다. 테스트 데이터를 넣어 딥러닝하였을 때 오차율이 크게 나올 것 같다. 외의 응답자 분들께서는 문제점이 없다고 해주셨습니다. 응답자분들이 소중한 의견을 바탕으로 참고해볼 만한 해결책을 모색하였습니다. 반복 수행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다. 데이터의 양이 많아지면 번거로워질 것 같은데 한두 번의 실행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구현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네, 맞습니다. K-민즈 방법은 중심 위치와 모든 데이터 사이의 거리를 계산하기 때문에 데이터 양이 많아지게 되면 계산량도 늘어나게 됩니다. 이처럼
데이터의 수가 많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미니 배치 크기만큼 무작위로 분리하여 K민지를 수행하는 미니 배치 K민즈로 계산량을 줄일 수 있으며, 당연히 계산량이 줄면 속도도 훨씬 빨라진다는 장점을 갖게 됩니다. 다음으로 데이터의 차원 자체가 너무 커서 쉽지 않을 것 같다고 해주셨는데, 사용할 데이터와 피처가 많으면 어떤 피처를 사용해야 할지 난감해지게 됩니다. 이런 고차원 데이터에 아무런 처리를 하지 않고 군집화를 시도하면 좋은 성능이 나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차원 축소를 수행해줘야 하는데, 대표적인 차원을 축소해주는 기법 PCA나 SVD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해당 모델로 구현된 서비스를 사용할 의향이 있으신지를 여쭈어 보았는데, 이유를 함께 적어주신 분들의 응답을 살펴보면 많은 분들께서 민감한 정보인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용할 것 같다고 해주셨으며, 기존에 내게 맞는 상품을 찾기까지 쉽지 않았는데 그 과정을 빠르고 적절하게 수행해준다는 점에서 사용할 것 같다고 해주셨습니다. 응답자분들의 소중한 의견들을 적절히 수렴하여 현재 진행 중인 저희의 졸업 프로젝트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4g조의 이상화입니다. 산학협력 멘토링 결과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화상회의를 통해 멘토링을 진행하였습니다. 지도교수님, 멘토분, 그리고 저희 조원 4명 모두 참가했습니다. 멘토링 수행 결과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를 했습니다. 커스텀으로 만든 임의 데이터를 저희가 사용을 했었는데, 그러지 말고 실제 데이터셋을 다뤄보는 것을 추천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 클러스터링을 할 수 있는 금융 관련 오픈 데이터셋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데이터셋을 구할 때 금융 빅데이터 플랫폼 사이트를 멘토분이 추천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데이터셋을 유료로 구매할 수가 있고, 또 정 데이터를 구하기 힘든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직접 모으는 방법도 있다고 하는데, 이 방법은 약간 비현실적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들어진 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on device는 주로 저사양의 엣지 디바이스를 의미하는데, 이 엣지 디바이스 상에서 모델을 운영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에 메모리에 올라갈 수 있도록 모델을 경량화해야 되고, 동시에 성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능이 덜 떨어지는 선에서 경량화를 하는 것이 주요 이슈가 됩니다. 그리고 차등 프라이버시와 연합 학습, 온 디바이스를 전부 구현하는 것이 벅찬 목표일 수 있으므로 추후에 이 주제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교수님이 언급해 주셨습니다.